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업이 경매에 대한 이론을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그동안에 기초반, 기본반 들으셨던 분들은 지역 분석만 되면 우량 물건을 선점하는 게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지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경매 이론이나 분석하는 과정들은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물건 선정하면 되니까 기초를 하셨던 아니면 고급까지 하셨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무난히 따라오시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질문 많이 하는 거. 질문을 환영하니까 수업이 끝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제 카페에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면 사건에 대한 질문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얼마든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우리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놨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수억씩 벌어졌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갭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소액 투자로 서울 아파트 들어가려면 억 이상이 들어가요. 맞죠? 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그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경매에 대한 이론이나 물건의 종류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손품 발품에 따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쭉 앞으로 차차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고, 우리 수업은 지역 분석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계속. 아버지 전라도 분, 어머니 충청도 분인데, 저는 계속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 만나봐도 서울 분들이 서울을 몰라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물며 우리가 투자처로 생각하는 다른 다른 동네는 더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전체를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또는 상가 어떻게 기준선을 잡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이 수업 자체가.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마치게 되면 경기도나 인천도 적용이 가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수도권에 대한 관심도 있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규제 때문에. 그쵸? 규제 때문에. 대출,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기준선을 좀 잡는 수업을 해볼 거고, 이제 첫 수업이니까 일단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오늘 초면에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랜드프로에서 멘토 이용계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 반이라고 해서 전체 패키지로도 같이 되어 있고, 기초반에서 중급반까지 나눠져 있어요. 중급반에 가게 되면 특수물건이라든지 상가, 토지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을 하게 되고, 기초반은 일반 주거용 물건 바로 다음 달, 다다음 달 입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반이 이제 스파르타 반이고, 우리는 요 경매랑 관계없이, 물론 물건은 경매 위주로 볼 거지만 요 경매 과정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만 딱 클리어하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갈게끔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학교나 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매 관련된 내용을 좀 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개와 경매를 같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자, 일단 우리 온라인 수강생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내공이 좀 다르니까 여기 지금 10가지의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이 몇 개나 여러분한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제가 10초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7개 이상 계십니까? 혹시? 7개 이상 포함된다. 7개 이상 5개 이상 5개 이상 되시고, 3개 이상 되시고, 오케이. 지금 초, 중 정도로 일단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앞으로 6주간 저와 같이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경매의 이론은 제가 그때그때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3시간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 지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전체 숲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게
서울이 보이면 전국이 보인다. 서울 전체는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사전에. 서울 전체는 투기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 서울 전체는 투기 지역이다. 맞나요? 맞아요? 서울 전체는 투기 과열 지구다. 맞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다.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서울 전체가 투기 지역 맞아요? 아니죠. 서울 전체가 투기 지역은 아니죠. 투기 과열 지구는 되어 있지만 투기 지역은 아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하나. 서울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나중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 각각의 지역별로 서울이 아닌 지역도 우리가 같이 핸들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부동산 투자 공략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과반수가 지금 경매 수업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때 좀 서머리를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 하지만 한 시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만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그 옆집에 또는 내 알고 있는 회사 동료가 경매를 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더라. 굉장히 좀 배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등 어떻게 낙찰들을 받아가고 있고 어떤 수익이 도대체 난다는 거니에 대한 사례들을 보는 시간까지 3시간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집중 공략을 할 겁니다. 하루에 5개 구씩 패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러분이 5주차까지 이 과정들을 마치면 이제 구 얘기를 할 때, 아, 그 구는 뭐가 있었지? 뭐가 랜드마크지? 분위기가 어떻지? 지금 최근에 경매 트렌드는 어떻지? 얼마 정도 쓰면 되겠지? 나는 어떤 물건에 들어가게 되면 좋을까가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하나하나. 근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얘네 동네에 있고 또 강서구, 양천구 5개 지역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 매주 5주 동안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서울이 보이면 전국이 보인다. 2019년 하반기 지역별 부동산 투자 공략법. 여러분, 그 갭 투자는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매매가, 전세가에 대한 갭이 적어야 내 투자 자금이 적게 드니까. 근데 지금 갭이 계속 벌어지고 매가가 떨어지다 보니 주인이 어쩔 줄을 모르고 그걸 일부러 경매에 넣어버리든지 또 임차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 경매로 계속 터져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기초 잡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수업은 특히 이제 경매를 많이들 모르셨으니까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든 일반 매매 투자를 하든 여러분이 먼저 골라야 될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뭐부터 골라야 될까요? 뭐부터 정해야 돼? 일단 통장부터 봐야죠. 그렇죠? 다가구가 송파구에 지금 35억짜리가 나왔는데 통장에 580만 원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렇죠? 자금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걸 정하든 간에. 그거는 경매든 매매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자금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자금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지역이 달라져요. 그렇죠? 송파구하고 금천구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서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도봉구하고 다르잖아요. 느낌들이. 지역이 달라지고. 또 뭐가 달라져요? 이거에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이 달라져요.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렇죠? 또는 꼬마 빌딩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1억대 중반에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요 3개는 경매든 매매든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 3가지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매 물건이 훨씬 더 많죠. 여기 앞에만 나가도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A 부동산, B 부동산 갖고 있는 매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공동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경매는 어때요? 전국이 오픈이죠. 그렇죠? 경매 사이트 하나만 열어보면 대부분 경매 사이트를 보든 전국이 오픈이죠. 그 많은 공개된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좋은 물건들을 찾게 되면 우리한테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 혜택이 뭐예요? 경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제일 큰 혜택. 싸게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아까 갭 투자 때문에 그 집주인들이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날리는 케이스들, 그래서 임차인들이 좀 손해보는 케이스들 때문에 경매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서울경제신문에서 6월 15일자에 난 기사예요. 아마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는 데가 서울, 인천, 경기인데,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에서 지금 주거시설로 해서 전국이 5,200건이래요. 주거시설. 그런데 그 중에 서울이 353건. 이게 5월 한 달치예요. 작년 1년치가 아니라 바로 지난달 한 달치에 서울에 무려 아파트 빌라 353건, 인천 550건, 경기도 1132건. 요 세 개만 해도 지금 거의 2,000건 되죠. 그런데 요 2,000건이 5월 달에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서 41%, 38%, 39%만 낙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낙찰. 그래서 여기에 낙찰률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낙찰가율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낙찰가율은 전국은 80%인데 서울의 주거물건의 낙찰가율은 94%, 인천은 82%, 또 경기 81%. 요거에 대한 우리가 느낌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자, 아까 지금 이제 중요한 개념, 낙찰률하고 낙찰가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낙찰률은 전체 오픈된 진행 건수에서 그달에 낙찰된 건수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권 낙찰일 수도 있고 1회 유찰된 걸 낙찰받을 수도 있고 2회 때 낙찰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40%대에서 낙찰을 받는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사실 낙찰가율이죠. 왜? 경매는 싸게 사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낙찰률이 진행 건수에서 낙찰 건수를 얘기한다면 여기에는 전체 감정가액 분의 낙찰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아까 경매는 싸게 산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계산 쉽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을 하고 있어요. 8억 정도. 근데 계산하기 쉽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했을 때 주거물건 1억은 했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빌라 토탈에서 1억 정도라고 했을 때 94%로 받는다는 얘기는 9,4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5% 이상은 싸게 산다는 거죠. 정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82%, 1억짜리를 지금 1,800 싸게 사는 거 맞죠? 경기 1,900 싸게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따져야 되는 게 아까 낙찰가율은 분모가 감정가라고 그랬잖아요. 감정가. 그렇죠?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돈 채권 변제에 대한 게 빨리 이루어져서 그들끼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들끼리 해소가 안 되니 법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경매로. 그러면 판사가 그래 이 아파트 잠실에 있는 리센치래 예를 들어서 잠실 리센치 오케이 이 아파트 내가 가격을 매겨야 되니까 감정평가사한테 맡기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 당시 의뢰받은 그 시점 당시에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살아있으니까 옛날의 감정가액보다 실질적으로 경매 나올 때는 한 6개월, 8개월이 지나가 있어요, 이미. 그러면 옛날 감정가보다는 더 지금 비싸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94%라고 하는 게 단지 5천만 원, 6천만 원을 싸게 샀다는 게 아니라 옛날 시세로 5천만 원, 6천만 원 싸게 산 거고 지금 시세로는 그것보다 더 훨씬 싸게 산 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개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기사로. 자, 요건 전체. 아까 거는 이제 서울 주거 물건만 봤는데 이번에는 그럼 상가, 토지, 제주도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지금 쭉 1년 동안 누적 베이스를 보니까 바로 지난달 2019년 5월 달에 전체 전국의 모든 아이템 했을 때 지금 총 11,000건이 진행이 됐대요. 11,000건. 11,000건에서 낙찰가율, 감정가분의 낙찰가가 67%. 그럼 1억짜리를 6,700만 원에 샀다는 거잖아요. 이건 평균으로 토지, 상가, 뭐 공장, 아파트, 주택 다 포함해서 이게 중요한 통계의 기준이기는 하나
각각 물건들마다 다르죠. 권리도 다르고 물건에 대한 메리트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손품이자 발품이에요. 1년 동안에 12만 건이 경매에 나왔다는 거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많아요, 적어요? 1년간 모든 물건이 12만 건이 나왔대요. 12만 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기회가 많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지역 분석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경매 뭐 기초부터 중급반 또 임장까지 같이 하는 수업들이 있는데 기회가 많은 거를 제가 그 사건으로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단 통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요것도 마찬가지. 자, 아까 지역하고 제가 정할 때 지역하고 용도하고 자금을 정하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열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 제일 뜨거울까요? 어느 지역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여기가 뜨겁겠죠. 그 다음에 용도로 봤을 때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뜨거울까요? 아파트죠. 그러면 서울이면서 아파트면 제일 뜨겁겠네요. 맞죠? 이걸로 볼게요. 전국의 5월달 낙찰가율을 한번 볼게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78%래요. 1억짜리를 7,800에 가져가는데 서울로 딱 지역을 바꾸면 78%가 아니라 96%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괜히 서울이 전국 투자처인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제목을 소액 투자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8억짜리라면서요. 아무리 개부를 하더라도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살짝 요 지역하고 용도까지 고려를 해서 아파트에서 빌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전국 빌라는 전국 아파트가 78%인데 전국 빌라는 6%가 빠졌죠. 72%로. 그러면 서울이니까 전국에 있는 빌라보다 서울 빌라가 더 높게 낙찰은 되겠죠. 전국 빌라는 72%, 서울 빌라는 88%. 그렇죠? 근데 서울 빌라가 서울 아파트보다는 거의 한 8% 정도는 더 싸게 받는 거 맞죠? 왜? 아파트는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쵸? 그 이유가 있죠. 우리 3교시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을 보고 우리가 지역을 정하고 용도를 정해야 돼. 뭐에 맞춰서? 나의 자금에 맞춰서. 그렇죠? 그리고 기준을 잡으면 우리가 비단 서울이 아니더라도 정부 규제들을 피해서 지역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그 좀 프린트 하셔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내가 어떤 물건들에 대한 그 분석을 하실 때. 왜냐면 지금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서울 전체가 투기 지역인가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쵸? 끄덕끄덕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 표에서 빨간색이 투기 지역이에요. 빨간색이. 지금 이게 서울이죠? 서울 이렇게 서울인데 빨간색만 투기 지역이에요. 빨간색만. 그래서 보면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 4구 여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흔히들 마용성 많이 들어봤죠? 여기 마용성이 당연히 또 투기 지역이고 그 외에 강서구, 영등포구 그리고 강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 지도에서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한강이잖아. 한강. 그렇죠? 이게 한강 메리트죠? 한강변에 붙어있는 애들이 지금 다 투기 지역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보게 되면 맞죠? 근데 딱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 한강변에 붙어있는데 딱 한 개 구가 투기 지역이 아니에요. 어딘지 찾으셨어요? 광진구. 이런 것들 우리가 일단 알고 지나가야 돼요. 광진구는 투기 지역은 아니구나. 그런데 서울 전체는 투기 과열 지구 맞죠? 투기 과열 지구면 또 조정 대상 지역은 맞죠? 그렇죠? 어쨌든 제일 규제가 심한 투기 지역에는 강변을 끼고 있고 강변에 안 낀 것 중에서는 여기 양천구하고 또 뭐 있어요? 강을 안 끼고 있으면서 투기 지역에 들어가는 거. 이 표에서 노원 있잖아. 그렇죠? 예전에는 노원 그랬는데 얘네는 일찌감치 투기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주공 아파트도 많고 그거 외에 원래는 서울 지역이 11개였어요. 11개. 4개 지역이 포함이 됐어요. 일단 도심권에서 종로구, 중구. 우리는 그래도 한양 도성인데 들어가야지. 종로구, 중구.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이 뜨거운 데가 동대문이죠. 동대문, 종로, 중구,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한강변에 안 들어갔던 애가 동작이었는데 얘까지 4개 구가 포함돼서 지금 서울에 총 15개가 투기지역. 또 하나는 어딜까요? 서울이 아니네. 투기지역 서울이 15개인데 15개 안 되는 서울 아닌 애가 하나가 있어요. 세종. 그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마 우리 그 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울에 대한 기준선은 잡고는 싶은데 수도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매주 이제 사건 얘기도 좀 열람을 할 텐데,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럼 남들도 좋아해요. 선생님이 어떤 경매 물건이 좋은 게 나왔대.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있는 관악 드림타운이 나왔어. 거기는 스윙도 좋고, 그다음에 직장인 선호도 좋고, 학생 수요도 있고, 가격은 가성비가 있고, 교통 좋고, 조금만 가면 바로 강남역이고, 좋잖아. 사통 팔다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그래도 무조건 서초, 강남, 송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성비를 따지면 관악구가 좋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고 오니까 좋아. 그럼 다른 분들도 거기를 좋아해. 그럼 뭐가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을 정하셔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프라이든지, 어떤 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프라이든지,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소액을 투자해서 내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느 정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벌어 나가야지, 이걸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여기만 선호하시는 분들은 스타트를 못 하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을 바꾸고 용도를 바꾸면 스타트가 가능해요. 500만 원, 1,000만 원도 가능해요. 특히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 근데 일단 중심은 여기부터 잡는 거예요. 자, 광명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안동, 철산동 많이들 가보셨죠? 여기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그냥 서울이야. 가면. 그렇죠? 그 다음에 과천, 여기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25개 구를 서울을 위에서부터 서초, 강남부터 쭉 뽑을 거 아니에요. 밑에까지 금천까지 쭉 뽑잖아요. 그렇죠? 쭉 뽑으면 서울 전체로 25개를 뽑지 말고 만약에 전국으로 단위로 해가지고 25개 구를 빼면 25등을 매기면 4개 구 정도가 빠져요. 서울인데 25등 안에 안 들고 수도권에 있는 4개 구가 들어와. 4개가. 그 중에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천 같은 애들. 얘네들은 이미 서울로 받았잖아. 서울이잖아. 광명, 과천, 분당, 판교, 하남 이런 것들 다 요것도 판단을 해서 우리가 물건을 선정을 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일단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인장들 많이 하시나요? 부동산 물건 조사하는 걸 보고 인장이라고 하죠. 인장. 그렇죠? 인장들 가끔 하세요? 인장. 선생님 인장 좀 하실 것 같은데. 그죠? 자, 인장을 하시고 정말 좋은 물건인데 대출이 지금 꼭 그렇잖아요. 꼭 요만큼이 안 돼. 1,000만 원이 안 돼. 1억이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매매든 경매든 대출은 공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일단 원칙은 그렇지만 그래도 경매로 들어갈 때 조금 10%에서 20% 정도 더 많이 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히 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지금 주택 보유는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 물건에 들어갈 때 몇 프로가 대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것도 기준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대략적인 표니까 참고만 요 표. 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요거 경매액이에요. 이거는 경매액이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액이에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주택이 없으신데 비규제 지역이라면은 일단 투기 지역도 아니고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고 또 뭐가 아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감정가 70%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억짜리면 2억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30% 갖고 투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주택이 하나라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가 빠지죠. 비규제일 때. 그런데 이게 조정만 되더라도, 아까 조정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조정만 되더라도 무주택자이어야 60%, 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이러니까 지금 있는 자들의 리그가 많이 되잖아요. 투자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그래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이렇게 팔만 짚지 마시고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면 직접
대출 상담사나 은행 통해서 내가 내 조건으로 어떻게 그 취득의 유형을 바꿔서 투자가 가능할지를 보셔야 돼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거기부터. 안 그러면 지금 할 수가 없잖아. 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시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이것도 참고 삼아서 매매사업자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잠깐 좀 보시고 혹시 매매사업자 계세요? 여기? 매매사업자 안 계세요? 법인 고려 중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고 우리가 이제 경매에 대한 첫 번째 스타트로서 이 얘기 좀 먼저 할게요. 요것만 보고 우리 최근에 진행된 사례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 또는 경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어떻게 버냐라는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차익이고 하나는 수익이고 이건 가볍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어떤 그 아파트가 일단 1억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시세가 현 시세가 1억 5천인데 나는 부동산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으로 볼 거야. 근데 아까 제가 감정가는 매각 당일 당시의 시세가 아니라 이미 6개월, 8개월 전에 매긴 시세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는 싸죠. 그렇죠? 1억 4천이 감정가인데 1억 4천의 감정으로 나온 게 내가 1억 2천의 낙찰을 받으면 누군가는 일반 매물로 1억 5천이지만 나는 3천만 원 이미 싸게 산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경매로 낙찰을 안 받고 매수를 했다면 요거는 어떤 거죠? 그분한테 들어올 수 있는 차익은 요거밖에 없죠. 요거밖에. 그렇죠? 1억 5천에 사서 1억 9천에 나중에 팔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양도 차익이 4천인데 경매로 들어가게 되면 이 차익이 먼저 앞당겨서 한번 생기죠. 그렇죠? 여기 하나가 있고 투자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내가 보증금하고 월세에 맞춰놓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생길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플하다고 넘기지 마시는 게 물건 선정할 때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물건 선정 기준으로 돼요. 자, 볼게요. 먼저 우리가 그 차익부터 볼게요. 차익률. 내가 1억 5천짜리 물건을 1억 2천에 샀어요. 취득을 했어요. 일단 세금 다 빼고 샀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순수하게 내 투자 자금은 얼마 들어간 거죠? 1억 들어간 거죠. 1억이 들어갔고 1억이 들어가는데 월세가 50만 원이 나오니까 1년 동안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월세가 50만 원. 그럼 1년에 600만 원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는 거는 1억 1.2억이 낙찰가인데 내가 전세 보증금이 0.2억 2천만 원이 들어간 데에서 50만 원씩 1년 12번 들어오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률이 되죠. 수익률. 자, 수익률. 그럼 몇 프로 나와요? 지금 1억 분의 600이니까 몇 프로 나와요? 6%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익률이 6%다. 그러면 괜찮은 투자예요? 수익률 6%다. 괜찮아요? 엄청 이런 말씀 나왔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6%면 괜찮죠. 그렇죠? 금리 뭐 1.5%인데 4배인데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수익률 6%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경매 물건 나온 거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4%네? 아, 이거는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수익률이 6%야. 계산해보니까. 근데 어떤 물건을 보니까 수익률이 4%야. 그럼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죠? 그럼 패스하면 돼. 그렇죠? 근데 어떤 물건 보니까 수익률이 7.5%야. 요건 뭐가 되는 거야? 관심 물건 되는 거예요. 관심 물건이면 뭐 해야 돼? 현장 가봐야죠. 기본적인 분석 끝내놓고 그 방법을 매주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수익률인데 부동산 투자 또는 경매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가져가면 차익을 못 가져가는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보유 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물론 2년, 4년, 5년, 8년 할 수 있겠지만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팔면 양도 차익 발생하잖아요. 이제 차익으로 볼게요. 차익으로. 자, 마찬가지로 제가 1억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고
보증금은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지금 번 돈은 얼마예요? 번 돈은 1억 2천에 샀죠? 근데 1억 9천이 됐죠? 원래 매수를 했다면 4천만 버는데 우리는 7천을 벌었죠. 1억 투자해서. 그러면 분모 1억 투자해서 7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몇 프로 나와요? 1억 분에 7천만 원. 그럼 몇 프로? 70%.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수익률 따질 때는 연 베이스로 따졌잖아. 연. 1년. 그쵸? 1년으로. 차익은 지금 제가 샘플로 몇 년을 보유한 거예요. 여기서. 5년이죠? 그럼 똑같이 연으로 나눠야지. 그럼 70%를 매수로 나눠요? 5. 그럼 몇 프로 나와요? 14% 나오죠? 계산하면. 70 나누기 5 하니까. 그러면 14%가 나와요. 그러면 볼게요, 한번. 매년, 물론 이 차익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화했을 때의 차익이지만 전체 보유기간 끝나고 팔았을 때 연 단위로 환산하니까 연 14% 수익률에 연 14%의 차익률에 연 6%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은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괜찮지. 그럼 이런 물건을 고르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런 물건을 고르려면 우리 지금 여기 왜 있어요? 지역을 알아야 돼요. 지역을. 근데 뭐 송파면 다 똑같나? 우리 송파에 사시는 분들하고 송파구에 잠실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또 다르잖아. 잠실 산다고 그러지 송파 산다고 안 그러죠. 또 영등포구하고 여의도가 있는데 영등포 산다고 안 그러고 여의도 산다고 그래요. 강서구도 개화, 방화 뭐 다 있어. 근데 나는 마곡 살아. 그죠? 달라요. 입지 각각 구별로도. 그 구별로 어떤 곳을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여기는 이런 수익이 좋을지 차익이 좋을지에 대한 감이 생겨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지. 권리분석 또 명도 요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1년에 한두 개만 해서 제대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면 특수물건 들어가는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재테크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나 스킬을 기르겠다면 쉬운 물건들을 차라리 여러 번 돌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경험치가 높아요. 어려운 건 한 건 하는 것보다. 제 주변에 고객분들 지금 특수 물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돈은 버셔. 근데 좀 급한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1년 반, 3년 이렇게 걸리니까. 근데 그만큼 회수는 되긴 되는데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니까 지치고. 그래서 빨리빨리 사이클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역 알고 또 물건에 대해서 입찰하는 방법 알고 떨어지더라도 경매 입찰을 한번 해보시면서 고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골랐어요. 부동산 투자 또는 경매 투자를 하는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돈 벌자는 얘기는 사실은 양도할 때의 차익과 보유할 때의 수익으로 나눠져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정해야 돼? 내가 차익이 중요한 건지 수익이 중요한 건지 정해야 돼요. 자, 제일 많이 상담하시는 분들 50대 한 중반, 요즘은 정년이 좀 빨라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40대 중후반도 지금 이제 명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다른 것들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전업 투자도 많이 알아보시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 인컴이 없어. 수입이 없어. 그럼 수입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차익도 중요하지만 다달이에 뭔가 들어오는 몇백만 원이라도 수익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 차익을 얘기했고 또 수익을 얘기했는데 둘 다 포기하지 말고 갖고 갈 수는 있지만 물건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고르라고 했죠. 용도하고 지역하고 여기에 따라 여기에 본인의 자금이 같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용도하고 지역에 따라서 차익과 수익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자, 일단 지역부터 볼까요? 우리 지역 분석이니까.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볼게요. 이거 좀 뭐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명쾌한 답변을 주셔가지고. 자, 볼게요, 한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일단 우리가 다 서울, 대구, 부산 분들 다 좋아하시는 서울이 지금 전국 투자처이기는 한데, 제가 어쩔 때 좀 놀라긴 하냐면,
제가 대구나 광주나 부산에서 또 특강들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 분들만 재테크에 관심이 있을 줄 알잖아요. 대구나 부산, 광주 가면 정말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만 많이 오시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전제가. 그런데 거기서 쭉 강당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서울의 구가 몇 개인가 하면 25개 구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근데 서울 분들이 이제 막연히 재테크는 공부를 엄청나게들 하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물어봐. 심지어 제가 16개를 들어봤어요. 서울의 구가 16개래. 어떤 분들은 27개 막 그러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서울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서울을. 근데 서울이 25개 구잖아요. 자, 지금 서울을 그려놨고, 아까 한강배 그려놨고, 한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아까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15개가 투기 지역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투기 지역이 있고, 한강에 안 붙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쵸? 근데 이 서울 전국 투자처를 일단 세 가지 분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뜨거운 동네, 무슨 구? 우리 보통 서초, 강남, 송파, 강남 4구까지 포함하면 강동구 되겠지만 서초, 강남, 송파부터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얘기 많이 들어봐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한번 마용성 얘기했잖아. 마용성. 그렇죠? 자, 마포, 용산, 어디? 성수가 있는 데가 어디? 성동구. 성동구.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떤 위계를 정한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서울에 대한 입지에 대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얘기 들어본 거 뭐 들어봤어요? 서울 그 묶어놓은 거 막. 그쵸? 들어봤죠? 자, 노도강.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분들도 이미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시작을 하신 거야, 지금. 근데 귀찮고 또는 뭐 위험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래서 하겠지만 공부는 멈추지 말고 계속 물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서초, 강남, 송파면 여기죠? 여기죠? 여기가 차익이 클까요? 수익이 클까요? 차익, 수익 개념을 얘기했죠. 수익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월세 나오는 게 내 투자 자금보다 많이 나오는 게 수익이고, 강남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꼬마 빌딩 뭐 근린주택 수익률 2.5%예요. 아, 그래요? 괜찮네. 사잖아. 뭘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사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서초, 강남, 송파를 아까 첫 번째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마용성은 요 위치에서 어디예요? 여기 마용성. 여기잖아, 여기.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마용성하고 일반적인 거에 이거는 각각 물건마다 달라요. 세부 입지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여기 서초, 강남, 송파하고 마용성하고 차익은 어디가 클까요? 차익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기가 크겠지. 차익은. 수익은 어디가 클까요? 수익은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은 차익이 크면 수익이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통계도 남아있어. 감정평가 한국감정원 들어가면 얘가 차익이 크고 얘는 요거보다는 수익이 커요. 그렇지만 여전히 마이용선도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쉬운 데가 아니죠. 그치? 각각 다 엄청나죠. 그리고 세 번째 노도강은 이쪽에 있겠죠. 그쵸? 여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라고 했을 때 노도강하고 마용성하고 차이익은 어디가 클까? 차익은 얘가 크겠죠. 얘는 뭐가 클까 그럼? 이게 크겠지.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물건 선정을 할 때 물건을 서치를 하셔야 되는 거야. 서치를. 자, 지금 우리는 일단 서울을 잡자. 그래서 이제 가칭 서울 뽀개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넓혀볼게. 이건 뭐 그렸어요? 이번엔 뭐 그렸어? 좀 비슷해요? 응? 잘 그렸다고 얘기 좀 안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전국 투자처를 보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만 봤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있었고, 아까 근데 투기 과열지구 봤을 때 서울 말고도 투기 과열지구 막 있었죠?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요? 응? 또 그 말고도 막 있었잖아, 아까. 그쵸? 조정 대상 지역 하게 되면 광명, 하남, 뭐 성남 막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막 있어. 그러면 여기 일단 인서울이라고 할게. 인서울이 있고 이쪽 주변들이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들이 여전히 이제 여기도 대전 분위기 뭐 이쪽 대구 분위기 부산 분위기 울산 분위기 계속 나오잖아.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통으로 인서울이라고 했을 때 이 외곽에 있는 것들을 따질 때 어디가 서울이 차익이 높아 수익이 높아? 차익이 높죠. 그럼 얘네들은 차익이 높아 수익이 높아?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원하는 물건이
나는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을 관뒀거든. 연금을 좀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갖고 모자라. 우리 또 와이프하고 1년에 그래도 뭐 한 번씩 유럽이든 뭐든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인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수익을 따대잖아요. 수익을. 그럼 물건을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면 낫지. 가격도 싸고. 서울 뭐 말 다 했지만 서울 아파트 30억짜리 있잖아요. 그쵸? 이 수도권 쪽이나 외곽만 가도 건물이 30억이야. 건물 자체가. 건물이. 근데 월세도 잘 나와.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경매 물건에. 근데 내가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이거보다 이거 택해야지. 차익은 여기가 클 수 있으나. 그거부터 이런 바꿔야 돼. 선생님이 원하는 관심 물건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관심 물건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주대로 그러면 상담을 해서 지금 가용자금 얼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차익이 중요해요? 수익이 중요해요? 그러면 80%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차익하고 수익하고 다 갖고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물건을 고르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돼. 먼저. 그 기준에 맞춰서 차익과 수익을 먼저 기준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노도강 정도는 아파트 가능하겠다. 그렇죠? 근데 나는 그래도 노도강보다는 그래도 지역은 안 바꾸고 싶어요. 마영성으로 할래요. 그래? 근데 마영성에 들어갈 아파트 가격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마영성 빌라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도 지금 안 돼. 서울 거는 갖고 싶어. 내가 꼭 갖고 싶은데 지금 자체는 첫 스타트라 자금이 안 돼. 그러면 구로구, 금천구 많잖아. 그렇죠? 구로구, 금천구도 덤빌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그게 이번 우리 수업 경매 투자 및 서울시 지역 분석 뽀개기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6주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그냥 막연히 남들 투자하는 것만 옆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말품을 안 팔아도 부동산에서 물건 좋은 거 뭐 있어요? 그럼 이제 저기 잘 하시는 분들은 막 얘기를 해주겠지. 브리핑을 해주겠지. 그쵸? 근데 내가 이제 계속 발품을 팔면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근데 경매 물건은 사이트만 열어도 다 나와. 그걸 보고 그래? 요거 얼마구나. 내 자금으로 되겠구나. 요거 오케이. A 물건, B 물건, C 물건, D 물건. 요거는 내가 관심 물건을 해놔야지. 그리고 임장 가는 거야. 임장 가고 모르시면 임장을 가서 거기서 현재 부동산이랑 또 파악해보고, 그쵸? 그리고 권리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 경매 괜히 지금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지금 경매를 수업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있는 동안은 저를 활용하시면 되잖아. 저한테 선생님 이거 관심 있어요. 일단 경매가 싸게 산다며요. 아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96% 정도 낙찰가율이잖아요. 그러면 옛날 시세보다 4%가 싸게 산 거고 지금 시세보다는 5%, 6%, 7% 싸게 사는 건데 이 권리 때문에 겁나.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거 경매로 하면 싸게 산다는데 이게 매물로 나왔는데 경매로 요거 권리상 문제 없나요? 이거 나중에 낙찰받고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명도를 한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면 되잖아. 제가 있을 때. 그쵸?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 과정입니다. 자, 요거 했고 요게 되면 이제 우리 요거는 2교시부터 할 거고 사례를 잠깐만 한번 열어볼게요. 선생님 입찰 혹시 어떤 물건 하셨어요? 입찰할 때? 빌라? 어디 지역의 빌라였어요? 강서 어느 지역이었어요? 강서 그쪽에 곰달래길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과정 할 때 같이 가서 이제 스터디식으로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서는 강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가 각각의 생활권별로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강서구요, 막연히 송파구요 그게 아니라 송파구 어디요라고 했을 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거고 제가 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옥션 사이트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골라봐야 될 거 아니야 물건들을. 그렇죠?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이제 관심 물건으로 제가 계속 스크랩하는 물건들 중에서 최근에 낙찰된 케이스들만 잠깐 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서울에 제일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서울 물건들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 글자가 좀 작나요? 괜찮아요? 좀 키울까요, 글자? 자, 글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가장 최근에 지금 낙찰된 케이스들 제가 지금 제 계정으로 좀 물건을 열은 거예요. 자, 보니까
관악구 봉천동 여기 느낌 어때요? 봉천동 아까 관악구 관심 있었다고 하셨는데 관악구 그 느낌이 어때요? 관악구 하면 25개 구에서 선생님. 옛날에는 납득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관악구. 있긴 있죠. 특히 이제 뭐 봉천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근데 여러분 직접 가보셔야 돼요, 여기를. 그래야 달라. 느낌이 확 달라져요. 관악구는 동이 3개밖에 없어. 그렇죠? 무슨 동 있어요?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그렇게. 그 동마다 또 느낌 또 다르고. 그렇죠? 지하철역이 어떻게 있는 게 또 다르고. 그렇죠? 이 봉천동이라는 데는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그 지역이에요. 2호선 라인, 바로 강남역 바로 연결돼요. 유동인구 엄청나게 많아요. 식당 가도 엄청나게 많고, 또 심지어 샤로스길도 있잖아. 그렇죠? 서울대, 국립서울대학교, 내 이런 서울대 광고하나? 자, 국립서울대학교라고 해서 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디귿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 할 때 CO 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렇죠? 샤로스길. 그래서 서울대 입구 근처에 있는 그 길 보고 그 샤로스길. 또 여기 송파 쪽 가면 또 속리단길, 이태원 가면 경리단길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여기 샤로스길 많이 발달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임장할 때 가보시면. 어쨌든 드리려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관악구 봉천동 보라아파트 이것만 갖고도 10분은 얘기하겠네. 자, 일단 아까 제가 여쭤봤죠. 관악구 어떠세요? 했더니 느낌 뭐 그냥 별로해요. 이런 분들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낫다고 했고, 자, 이 물건을 지금 만약에 동시에 100명이 보고 있다고 생각할게. 100명이 나도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들어갔어. 근데 관악구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야 라고 제끼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뭐가 빠져? 경쟁률이 빠져요. 정말 맞아요? 경쟁률이 빠져. 1억짜리 아파트를 송파 가니까 1억짜리를 1억 1천에 받고 있네? 감정가 대비했을 때. 근데 관악구로 가고 금천구로 가니까 낙찰가율이 빠져. 사람들이 경쟁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더 큰 차이를 봐. 경매로 인한 첫 번째 차이. 거기서 한번 이겨놓고, 그쵸? 떨어놓고, 다. 보람 아파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예요? 그쵸? 푸르지오, 레미안, 롯데, 캐슬 그런 거잖아. 그쵸? 이 편한 세상. 근데 보람이야. 또 어때? 뺄 사람들 또 빠진다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대. 그런 것들은 비싸요. 그리고 비싼 걸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차익을 많이 못 내. 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실거주하고 투자는 분리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데 내가 마치 살 것처럼 나는 푸르지오여야 돼. 역세권 꼭 내가 400m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나는 그래도 서초, 관악, 동작까지는 돼야 돼. 이러면 물건도 별로 많이 없을 뿐더러 내가 낙찰 받으려면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차익이 안 생겨. 나중에 팔 때는 생기겠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죠? 분리하죠, 지금? 낙찰 받았을 때 차익하고 양도할 때 차익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야. 물론 봉천동에 있는 보람 아파트보다 송파구에 있는 이편 한상이 양도할 때 차익은 더 커지겠죠, 당연히. 맞죠? 제 말 맞죠? 하지만 취득할 당시에는 그런 브랜드 빼고 지역에서 좀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레이드로 내려오면서 차익이 더 생긴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세팅을 할지 아니면 단타로 매도를 할지. 단타를 하려면 또 걸림돌이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또 중과세는 걸리는 거 아니야?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취득할 때 어떻게 할까? 사업자를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담받고 이렇게 골라 나가야지.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관악구 봉천동 보람아파트 이거 또 있어. 요거만 하고 사야겠다. 몇 층이에요 지금? 2층. 좋아요 싫어요? 또 빠져. 어떤 3종 세트의 어떤 분들한테는 관악구 봉천동? 보람아파트? 꺼? 2층? 에이 꺼 이러죠. 근데 지금 들어갔죠 누군가가. 그쵸? 감정가가 2억 1천이었대요. 근데 2억 낙찰됐대. 그럼 보기보다 차익이 별로 없을 것 같네? 그쵸? 저도 열어봐야 알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경매를 지금 처음 공부하셨다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요 아파트의 소유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쵸? 소유자 김모 씨가 소유자고, 김모 씨의 소유자가 자기가 지금 빚을 변제를 못했어요. 누구한테 빌렸는데? 이 석모 씨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래서 이 석모 씨가 김모 씨를 대상으로 이 물건을 경매를 넣은 거야, 지금. 그쵸? 경매를 넣으면 판사가, 이 채무관계가 맞구나 하고 판단하겠죠. 오케이. 채무관계 맞네? 경매 넣어줄게, 내가. 기다려봐. 해놓고 준비하죠, 이제. 준비하면서 아까 뭐 정한다고 그랬어? 요 보라아파트 2층 202호가 여기 보게 되면 가격 시점이라고 적혀져 있죠? 가격 시점. 이게 감정평가 시점이에요. 감정평가. 2018년 8월 달에 판사님한테 감정평가서가 제출한 거야. 판사님, 요거 제가 시세를 좀 보니까요. 판사님이 저한테 의뢰해 주신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요 가격이 요거 포함해서 2억 1천 정도 하겠네요. 라고 2018년 8월 달에 준 거야. 8월 달에. 근데 2018년 8월 달에 판사가 오케이 2억 1천으로 할게라고 했는데 경매 나온 건 지금 2019년 1월이죠. 벌써 몇 달 지났어. 5개월 지났잖아, 지금. 그동안의 시세는 변동하겠죠. 물론 떨어질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다 우상향하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5명 들어왔네요, 지금. 며칠 안 됐죠? 바로 최근 일이에요, 지금. 그쵸? 그 당시에 작년 8월달 기준 2억 1천으로 매긴 이 물건이 5개월 뒤에 2억 1천으로 간평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요 금액에 총 5명이 입찰을 했대. 5명이. 언제? 6월 19일 날. 바로 며칠 전에 해서 5명이 모였는데 2등이 1억 7,300. 그쵸? 2등이 1억 7,300, 1등이 2억. 자, 여러분 지금 1등 했어. 느낌 어떠세요? 1등 했어, 지금. 느낌 어때요? 좋아. 선생님, 느낌. 높게 샀다는 그쵸? 좋긴 좋은데 살짝 좀 아쉽죠? 지금 시장이 이래요. 그 얘기는 누누이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기회를 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를 더 많이 할게. 3타석 1안타 치시라고 얘기를 해. 3번 마운드 서서 한 번 치시라고. 높이 받는 거는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 가능하다면,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좁힐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낮게 받아야 뭐가 좋아져? 차익이 좋아지죠. 또 수익이 좋아지죠. 첫 번째 차익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현재 매물로는 얼마에 파는 건지. 보라아파트 2층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려가서 여기 지금 네이버로 연결이 됐어요, 지금. 사이즈부터 볼게요. 사이즈가 60. 이게 지금 전용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이에요? 여기. 우리가 보통 몇 평형 분양할 때 하는 건 공급 면적이죠?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건 다 전용이에요, 전용. 여기 60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 18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한 25평 되는 거예요, 공급 평수로. 25평이면 괜찮죠? 무난한 거죠, 지금? 그 전용 60으로 볼게요, 전용 60. 자, 여기서 하나 또 있어. 전용 60으로 제가 지금 네이버 시세를 보려고 했는데, 시세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여기. 그쵸? 규모가 작다든지, 그쵸? 아니면 네이버의 어떤 방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 이거? 귀찮아. 꺼버려,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정보가 안 나왔네? 이것도, 이 물건 또 사람들 이거 보다가 귀찮아서 다른 거 보겠냐 하고 부동산 간다고. 시세 파악하러. 그때 갔더니 여기 현장에는 요 정도 물건 하는 것들은 물건도 별로 없고요, 나오지도 않고 되게만 하면 싸게 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차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귀찮은 거를 넘길 때 차익하고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제가 다시 지역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구별로 또 브랜드만 무조건 선호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차익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층도 무조건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1층, 2층만 골라받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난 죽어도 아파트 들어갈 거야. 빌라는 하기 싫어. 그럼 아파트 1층 들어가야지. 그쵸?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이런 거 가끔 나와. 안 나오는 거. 그럼 가야지, 현장에. 현장에 가서 봐야죠. 이런 것들. 다 하나, 이런 귀찮음을 넘길 때 차익과 수익이 넘긴다.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는 지금 그게 안 나왔으니까. 뭘 한번 볼까? 신림동을 봤으니까. 뭐를 볼까? 이것도 관악파크 푸르죠. 요거 한번 보자. 이거 성수동 2차 우방 아파트. 아까 성수동 얘기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좀 쉴게요. 자, 요것도 최근에 있었던,
제가 뭐 보고 지금 와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자, 작년 재작년에는 지금보다는 투자하기가 쉬웠어요. 쉬웠어. 왜냐하면 우리 82대책하고 9.13 나온 게 작년 재작년 일이잖아요. 그 전에는 아파트 대출 90% 됐어. 경매 들어가면 아파트 가격도 낮았고, 특히 관악구 거기는 수익률 100%였어요. 시세가 5억이야. 전세가가 4억이야. 그럼 갭 투자로 1억 묻어. 근데 1년에 1억이 올랐어. 그럼 수익률 100%잖아. 차익률 100%잖아. 관악구가 그랬어. 관악구 주요 랜드마크들이. 경사도 있고 힘들어 올라가는데 그 아파트들이 그랬어. 관악구가.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추세가 다 이렇잖아. 이건 뭐 매가, 이거는 전세가. 심지어 물량 많고 하는 데는 전세가도 빠지잖아 지금.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게 지역별로 달라요 지금. 지역별로. 그걸 아셔야 돼. 어쨌든 요거 설명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20년이죠? 20년. 좋아하는 거야. 왜? 일단 여기만 볼게요 한번. 아, 성동구네. 마용성의 성이잖아 일단. 그쵸? 마용성의 성이고 빌라 아니고 아파트고. 그쵸? 빌라 아니라 아파트고 또 건물 면적도 대형 아니고 이렇게 임대 놓기도 좋은 평수 딱 요거 25평 정도 되잖아. 공급 면적으로 25평 되고, 그리고 비교적 서울에서는 요 정도 되면 저렴한 아파트인 거잖아. 일단은 요걸로만 본다면. 근데 요것도 5억 9,500인데 한 번 유찰돼서 4억 7,600이고 이거를 103%에 받았대요. 아까 요거 제가 뭐라 그랬어? 요 지수를 요거 무슨 율이라고 했어? 무슨 율? 낙찰가율. 요거 낙찰가율의 분모가 뭐예요? 분모. 감정가잖아. 요 감정가가 5월 13일 날 시세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전에 내렸다며. 제가 얘기했잖아. 내려볼게요. 궁금하면. 봐야지. 가격 시점이 2018년 8월 달이에요. 이때 가격이라고 2018년 8월. 지금 몇 월 달인데? 6월이에요. 10달 지났어. 성수동 아파트가. 10달 전 가격이 5억 9,500인데 심지어 유찰됐대. 여러분 경매를 선수들만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진짜 거저 가지고 갈 수도 있어. 그 운이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선생님이 5월 13일 날 딱 그냥 우연히 사건을 검색하고 있는데 성수동이야? 물론 브랜드는 아니네. 근데 역도 가깝고 충 18층이야? 괜찮네? 근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해? 야 이때 들어갈까? 5억 9,500원 약간 받았어.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괜찮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한번 유찰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됐어? 20명 모였잖아. 한번 유찰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더 메리트 있는 거지. 이거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여기서 뭐 4억 8천, 4억 9천, 5천, 5억 5천 이러겠지. 근데 이제 조금 선수들은 보다 보니까 이때 들어갔을걸. 근데 이거 받으려면 이 정도는 써야겠다라고 받은 거잖아. 6억 1,400에. 2등도 6억. 이거 쓰려면 얘가 2등이 여기서 그냥 차라리 5억 9,500에 받지. 허다해요 이런 케이스가. 근데 경매는 심리야. 근데 심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계속 연습하고 시범 입찰도 해보셔야 돼. 그래야 생겨. 이분이 여기서 그냥 받아버리면 얘가 파주시 아트 콜 이거 안 받아도 되잖아. 얘가 할 필요까지도 없잖아. 근데 기다려가지고 103%. 그러면 이 103%로 5억 9,500에 대해서 3%를 더 쓴 6억 1,400이 잘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맞죠? 한번 볼게요. 18층 60 사이즈 59.8이니까 60 사이즈 볼게요. 자, 내려갔더니 요건 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얼마에 팔려고 하는지 볼게요. 자, 이거 봤더니 59 사이즈 전용 면적 5구니까 여기 5980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전용 공급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80을 눌러봐야 될 거야. 그래야지 되니까. 자, 지금 팔려고 하는 집주인들의 성수 우방 2차 17층 6억 8천. 요건 전세예요. 요건 좀 빼고 전세니까 얘 또 6억 8천 17층. 우리가 아까 받은 거 18층. 근데 팔려는 사람들이 6억 8천인데 아까 그분은 2등보다는 차이가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6억 1,300 받은 거 맞죠? 그럼 잘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잘 받은 거지. 근데 그거를 아예 1차 때 그냥 눈치 안 보고 단독으로 응찰하더라도 5억 9,500이면 거의 1억 싸게 받은 거잖아요. 이게 심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막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입찰할 때 괜찮은 물건들이 나오면 꼭 받겠다는 그런 욕심은 버려. 그러면 사고 쳐. 그럼 사고 치니까 요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갖고 그 상위권에 들어갈 수만 있을 만큼만
안 되면 딱 미련 털고. 왜? 계속 나오잖아. 아까 서울 주거 물건 몇 건 나온다 그랬어? 5월 달에. 아까 봤었잖아요. 응? 300건 넘었잖아. 아까 서울 것만. 우리는 투자잖아요. 꼭 성수동이 아니어도 되잖아. 우리는 관악구도 되고 송파도 되잖아. 골라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임장 가보고 분석해보고 입찰해보는 것 자체가 계속 우리한테 데이터가 쌓이고 촉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그런 실습만 하다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알고 가야지. 그걸 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알고 가야 가서 분석이 빠르니까. 지금 우리 전혀 성수동에 대해서 공부 안 했잖아요, 우리. 근데 성수동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성수동 거기는 이래. 근데 거기 있는 아파트야? 오케이. 대략적인 촉과 감이 온다고. 그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지. 입찰하는 준비가.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준비하는 수업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제 이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랜드프로 경매 멘토 이영욱입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 또 경매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과 경매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정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아파트를 할지 빌라를 할지 토지를 할지 또는 뭐 상가를 할지 이런 용도에 대한 선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데 이 자금으로 과연 내가 송파구에 가능할지 또 금천구에 가능할지 노원구에 가능할지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는 안 되겠네? 그러면 내가 조금 빌라로 와볼까? 아니야, 나는 무조건 그래도 아파트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 기준을 잡게 해주는 수업을 그래서 랜드프로와 저가 같이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경매 투자 서울시 지역 분석 마스터 과정이에요. 자, 일단 지역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정말 괜찮은 물건이 나왔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지금 자금이 안 돼. 파리 대책, 9.13 대책 나오고 나서 DSR이다, DTI다, LTV다 해서 자금을 내가 마음대로 대출을 못 받다 보니 옮겨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선을 정부에서 정해놨죠. 이름하여 투기 지역, 또 투기 과열 지구, 또 교동 대상 지역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용도와 지역과 정부 규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세금과 대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가진 돈 갖고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투자 첫걸음이 바로 서울시 지역분석 마스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5월 달에 서울시 주거 물건들이 한 300~400건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물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시는 전체가 다 투기 지역입니까? 투기 과열 지구죠. 네, 투기 지역은 서울시에서 15개밖에 없어요. 자, 이 15개가 투기 지역이고 전체가 투기 과열 지구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규제가 있으니 옮겨 타야겠다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도 갔다가 아니면 아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뭐 안양시 만안구 또는 또 뭐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저쪽 부천이라든지 이렇게 각각 지역에 대한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게 서울시 25개구를 심층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역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지금 뭐를 그리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제가 지금 서울을 한번 잠깐 그려봤어요. 자, 한강이고 한강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투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광진구만 투기 지역이 아니고 서울 전체가 투기 과열 지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구별로 느낌이 다르고 여기에 있는 관악구라 하더라도 관악구에도 뭐 남현동도 있고 또 관악구에 봉천동도 있고 신림동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 이 25개 구의 각각의 생활권에 대한 뽀개기 작업을 우리 수업에서 준비를 할 거고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물건 유형별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까지 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지 물건 선정에 대한 기본을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이나 또는 전국 투자에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수업은 지역 분석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투자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우리 랜드프로에 멘토 이영욱의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반이 있어요. 지금 생초보반, 또 기본반, 중급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단가로 수강할 수도 있고 전체 패키지로 수강할 수도 있고 그런 수업들하고 우리 과정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지역분석 마스터 과정까지 묶여지게 되면 바로 다음 달, 다다음 달 월 단위로 몇백 건씩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나의 눈에 맞는, 나의 입에 맞는 물건을 캐치하셔서 공략하시면 지금같이 어느 정도의 관망이 있는 시장에서 경매 투자로 더 큰 차익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네. 이 과정, 지금 지역 분석하고 전체적인 경매 투자에 대한 부분을 궁금하시면 우리 랜드프로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는 그 각각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안을 길러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고맙습니다.